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순서인데 조금 다르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공개된 자료에서 한번 괜찮아가지고 따와본 겁니다. 난 시골 내려가서 혹시 농사 지실 분 계세요? 나는 시골 내려가서 그냥 살러 간다. 귀촌. 두 분? 한 분? 보통 귀농귀촌 준비한다라고 하면 귀농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제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시골로 내려가면 지원을 해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막상 현실로 가면 무슨 조건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시기가 늦어서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아마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가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보통 지자체에서 지원 뭐를 해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귀농 분야와 하나는 다음에서 보는 귀촌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귀농 분야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시골로 가서 농사져서 농사한 걸 팔아가지고 주 생계원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대신에 말로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좀 지켜야 돼요. 농업인의 조건에 좀 부합이 돼야 되고, 농업인의 조건은 검색을 해보시면 면적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소는 몇 두 이상, 대가축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중가축은 얼마 이상, 소가축, 양봉은 몇 분 이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조건을 맞추셔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지 지자체에서도 농업인이구나, 그 다음에 혹은 농지원부를 또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제출할 서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농사를 3,000평을 짓건 3만 평을 짓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귀농 하셔서 보통 귀농이라 그러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농촌 지역으로 가고 나서 몇 년이죠? 5년까지를 귀농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촌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이런 준비를 조금 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무슨 농기계, 그 다음에 귀농인을 위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귀농에 관련된 정의를 조금 익숙해지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귀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좀 차이를 보이죠.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위의 부분에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액수 이상 전체 1년 전체 소득의 일정 액수 이상을 넘어버리면 농업인으로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귀촌을 분류를 할 때 내가 직업 때문에 이제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시다가 시골로 옮기는 경우나 학업 때문에 옮기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귀촌인의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데 상시 신청을 받는 게 있고요. 나중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실 때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안에 무슨 지원 프로그램인지를 궁금하다. 그러면 041-670-5099번으로 전화를 해서 언제? 12월 말에서부터요. 1월 중순 사이에 꼭 전화를 좀 해주세요. 12월 말서부터 1월 중순 사이에 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670-5099 041-670-5099번. 제가 왜 그때 전화를 하라 그럴까요? 전화를 그때 하라는 이유는
상시로 지원받는 것 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지 그 해, 예를 들어서 2020년이니까 내년도 2021년도 것들은 12월 말일 날서부터 1월 사이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신청 시기가 있느냐, 아니면 상시로 신청 가능하느냐, 지자체 프로그램들은 그거를 꼭 좀 물어봐 주세요. 또 하나 물어볼 게 뭐 있죠? 아까 얘기한 신청 자격은 뭐냐, 청구 서류가 뭐가 필요하느냐를 꼭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 프로그램은 초본하고 이제 이사 온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원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 초본하고 농업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면 보통 교육기청 프로그램들은 잠깐 한 달, 두 달, 며칠이 지체돼 버리면 1년을 놀아야 되고 뭐 그 2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모두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 하면 이렇게 해놓고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실제 현실은 거의 이렇게 사십니다. 물론 귀촌하셔가지고 그 집부터 지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들은 거의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또 이주를 하시거나 빌려서 들어가시거나 뭐 월 얼마씩 하는 데서 몇 개월 살아보시고 가시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취하고 있으세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골 땅값 정해지고 없습니다. 무슨 뭐 공시지가대로 해서 대충 이 정도 선이겠지, 거기에 몇 프로 더해서 이 정도의 실거래가가 유지되겠지, 아닙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옆집 사람이 서울 사람한테 얼마 받고 팔았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가격 부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일예로 이 땅이 이렇게 되게 옆집 사람한테 이제 요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여기 땅을 사셨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평당 예를 들어 45만 원에 뭐 사셨대요. 근데 바로 옆에인데 여기를 누가 20만 원에 판대요. 되게 좋아요. 벤지도 아니에요. 도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리는 것도 없어요. 반 가격이에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나 바로 거래할래. 사셨어요. 사시고서 그 당장 집을 지려고 가서 이제 그 관공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집을 못 짓는데요. 왜 못 짓냐 물어보니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래요. 그런 얘기들을 싹 빼고 그냥 싸게 팔아버려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집 짓는 때 땅값까지 다 해서 2억 2천이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 급하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산을 배경으로 되게 멋지고 뒤에 무슨 뭐 소나무 같은 것도 오래된 것도 잔뜩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어울려 사는 게 좀 버거워가지고 약간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궁궐같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억 8천 얼마에 내놨다고 가서 사셨대요. 그게 한 6월인가? 그때쯤에 너무 싸게 내놔서 좋다 가서 사셨어요. 겨울쯤 되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가 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물이 안 나오나 했더니 보통 시골에는 수도가 상수도가 바로 들어온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데들은. 그래서 이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든지 산에다가 뭐를 이렇게 매립을 해서 지하수를 쓰던지 하는데 그 일대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저 위에서 이제 묻어가지고 관을 매립을 해서 와요. 근데 이 동네가 추워요. 오다 보니까 한겨울에 그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은 물을 아예 못 써가지고 낭패를 보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시면 눈에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천천히 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회가 되시면 농지에 대한 강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박사님의 무슨 강의, 무슨 강의. 예를 들어서 태양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6월 달부터 이제 영농정착 기술교육이라는 강의를 해요. 그게 한 12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농지법에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런 강의가 있으면 꼭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농지법이 꼭 어렵거든 게 아니라 사례를 듣다 보면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저런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의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관련한 교육들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실상은 4시간, 5시간 듣는다 그래서 어떤 작목을 재배를 하는 방법을 안다든지 농지법에 대해서 통달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강사 이름, 그 강의 때 나온 일부 제목들, 일부 꼬투리들이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게 여러 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참여를 좀 해봐 주세요. 처음 시작은 교육들을 많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것만 보셔도 여러 가지 이제 벌써 잘 가고 계시는데, 교육 참여가 우선인 것 같아요. 교육 참여를 해봐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단순히 이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를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를 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 지금 뭐 기본이 80, 100세,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운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가가지고 뭐하고 살 거냐고, 그 앞에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랑 얘기하면서 사실 건지, 조금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풍성하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는 건 교육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괴리감이 있으니까 과연 어떤가 실제로 한번 다녀보시면서 좋은 데만 가지 마십시오. 지나다니다 힐끗힐끗 보시고, 지자체를 가시게 되면 뭐를 하시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을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주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구나. 그리고 담이 있나 없나 한번 봐주세요. 무조건 담 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데는 다 담이 있는데 왜 나만 담을 못 쳐요? 다 다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담 치면 뭐 싸운다? 아니, 남들 다 있는데 왜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느 지역들은 가보면은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강원도하고 해안가하고 달라요. 산골하고 해안가하고 완전 다르니까. 집 칠 때가 많은 데들은 띄엄띄엄 있어요. 거기 내가 치던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산골 같은 경우는 집지을 지역에 적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구성이. 무조건 담치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지역민과의 다툼, 지역민과의 뭐 어떤 뭐라 그러죠? 갈등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도 있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귀촌하신 분들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귀농하신 분과 귀촌하신 분과의 갈등,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골 가보면 요새는 이렇게 큰 뭐라 그러죠? 예쁜 집들 모여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착 현황 조사라 그래서 잘 사시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오는 것들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잘 산대요. 근데 밑에 집이 예쁜 데서 공기 좋은 데 살고 싶은데 거기다 왜 양을 키우냐고, 그거 나를 들면 냄새 장난 아니고 거기 닭 몇 마리 다 푸덕거리고 냄새 나서 죽겠다고 가서 좀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한대요. 그 다툼이 벌써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들이 계속 이제 트러블들이 생깁니다. 근데 동네 분들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동네 분들은 최소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심하다 싶은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귀촌하신 분들끼리는 결론 이사를 가시는 경우를 거의 다 보아 와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하실 때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첫 해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이 작목이 이 면적에 요 정도 생산하면 소득이 얼마래 이것만 믿고 가셨어요. 갔는데 그 해에 올해같이 고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면적을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 수 있으니까 나는 최소한 내 임금은 빼더라도 뭐 몇 평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지 했는데 지금처럼 비가 계속 왔어요. 요맘때쯤에. 요맘때가 이제 고추 따는 시기잖아요. 고추가 다 벽에 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약을 쳐도요. 지금같이 안개가 계속 껴있고 비가 계속 와버리면 감당이 않습니다. 특히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탄저병이 온다든지 다른 병들이 온다든지 병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고 몇 푼 들겠어요 하고 생각을 하시죠? 약 한 번 주려고 그러면 15만원, 20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농약방 들어가시면요. 그리고 생활비,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써놨는데 시골 살면 80만원이면 충분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80만원 갖고 본인이 한번 살아보라 그랬어요. 부 뜯어먹고 사는데 그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보통 전에 도시에서 벌던 거에 30%가 안 됩니다. 30% 정도 버시면 많이 버신 겁니다. 진짜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뭐 몇천을 벌었다, 2천, 3천을 벌었다?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는 농사를 잘 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번에 정착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소득이 없다라는 분들이 한 20%, 월 100만원 이하, 다 나머지 한 40에서 50% 정도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 비율이 이제 한 2천만원 안쪽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그때가 맞으셨는지 아예 밭대기를 다 넘기고 오셨대요. 통째로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재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몇 년 지나면 평균은 따라갑니다. 그 몇 년이라는 건 한 3년, 4년만 넘어가시면요 거의 평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건방진 말인지는 모르지만 재배를 하실 때 달력 하나만 놔도 1, 2년 지나면 얼추 동네 분들이랑 대화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달력에다가요, 이렇게 거는 달력 있죠. 찢는 달력 말고. 거는 달력에다 무조건 적으십시오. 뭘 적어요? 사소한 거 다 좋습니다. 동네 옆집 할머니가 주는 약 이름, 어디다 주는지,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물어보시고 다 적으십시오. 약 이름이 뭔지, 가격은 얼마인지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장님이 와서 뭐 신청하라 그래. 막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방송에 무조건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왜 안 물어보지? 이것도 다 적어 놓으세요. 이장님이 나한테는 왜 안 주지? 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농지원부가 없으세요. 뭐가 대상이 아니세요. 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무조건 서운해만 하지 마시고 내가 빠지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은 면세유 카드를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농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농협에 가서 조합원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종합에 이제 출자금을 내야 된다는 거부감부터 갖지 마시고요. 출자금이 뭐에 쓰는 건지 한번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농협에서요. 조합원으로 가입해 놓으면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2,000원짜리 농약을 사러 갔는데 1,500원에 샀어요. 근데 나한테는 12,000원 달라 그래. 왜 자꾸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감부터 갖지 마시고, 그럼 동네 이장님 다른 사람 앞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무슨 뭐 그 포인트 까나가는 거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고 방법이 뭔지를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데 종자는 어디서 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가격은 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양이 많아지다 보면 산림조합을 가입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몇 개까지 되는지, 얼마에 하는지,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만약에 내가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계속 적으십시오. 경영기록장 좋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좀 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엎어놓고 다음에 같은 달력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 거의 며칠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번 달치 농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뭐구나라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기를 놓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벼농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벼농사를 하게 되면 종자를 구해야 돼요. 그럼 종자는 어디 가서 신청하는지부터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뭐 옆집 사람한테 가서 사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가서 사는 건지, 아니면 장에 가서 사는 건지, 종자로 사는 건지, 노를 키워서 사는 건지 아주 세부적으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적으실 때까지 빼곡하게 적으십시오. 다 도움이 됩니다. 그거 절대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를 딱 놓쳐버리면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자를 다 떠나서 상토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바닥에 흙같이 생긴 걸 깝니다. 종자들이 크는 땅을요. 근데 그게 시기가 지나버리면 요만한 20kg짜리 포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800kg짜리 톤백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밖에 안 판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상토 구하기 어려워서 아예 뭐 포기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시기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판로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네. 판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요. 그리고 뭐 물론 주산 장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안군 안면도에 안면 농협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그 유기농 고추라든지 태안초 고추가 아주 유명해요. 고구마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생산한 거 한 80~90%라도 해결을 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작황이 좋아가지고 평년에 대비해서 뭐 1.8배로 늘었다, 뭐 좀 과하게요. 그거 해마다 그렇게 사줄까요?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리고 소매가가 예를 들어서 한 근에 12,000원인데 농협에서 9,000원에 소매를 한다 그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특이한 장목들을 해서 이제 농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 올릴 때, 공판장에 올리는데 소매로 팔면은 10,000원인데 공판장에 올리는데 3,000원 달라 그래요. 4,000원 달라 그러고.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박스 포장, 요새는 다 박스로 나가죠. 박스 포장재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상차비 얼마, 그 다음에 뭐 뛰는 값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차 뛰고 코 뛰고 하다 보면 내 판매 루트가 없으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농협 믿고 가지는 마세요. 시골에 가시면요, 그 생산자분들이 모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부터 좀 가져나가시고, 아니 나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에 내 전화기에 나 아는 사람만 5,000명이야 자신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하나 건너, 아니, 한 열에 하나씩만 팔아도 충분해. 자신하시죠? 1년 지나면 반 남습니다. 전화번호에. 그 해 지나잖아요. 그 반에 10분의 1 남습니다. 그리고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때문에 그 고생하신 분들 많으니까 판매망을 구축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무조건 믿고 가시는 거예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상태부터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소비자들이 주로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라 그 블로그 쪽으로 가겠다. 요새 마냥 SNS나 무슨 뭐로다가는 그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블로그는 그래도 시골 말고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얘기를 남겨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시작 시기가 생산하고부터가 아닙니다. 생산 전부터예요. 그 전부터 해서 이야기거리를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막 대든다? 대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전문 농업인이 생산한 걸 선택을 할까요? 이제 막 농사 짓는 분들이 생산한 걸 선택을 할까요? 내가 소비자라면은 결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귀농 비추는 분들 거 이렇게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는데 결론은 나 혼자입니다. 내가 하는 거지 남들이 뭐 팔아주거나 이거 없습니다. 그게 많이 어려우니까 판매가 중요합니다. 저는 생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농사 첫 수입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벌어진 거예요. 뭘로 해서 어느 정도 면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들 역기농이라고 불러서 이제 다시 돌아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건 돈이 없어서 어렵지 수입만 제대로 되면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귀농하신 분들한테 귀촌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애가 한 60%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 그 정도 되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야, 난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버세요? 그랬더니 한 2, 3억 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한 70대 이런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70대 분이신데 주로 이제 요거만 하시다 가셨어요. 이름만 쓰시다가 오신 분이신데 농사뭐 아세요? 땅을 사셨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땅이 있어야지 뭐를 하지 살 데가 있어야지 뭐를 하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셨어요. 살 걸 모르니까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나무를 이제 처음에는 하우스를 이만하게 아주 크게 져가지고 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감이 안 서니까 나무를 거기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시기가 지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하우스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못 파셔가지고 나중에 다 베버리고 처리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 양반이 농사를 지시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네에 보니까 고추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고추모를 조금 사다가 이제 심으셨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보니까 뭐 머리 띠끗띠끗 하시고 연세도 있으신 분이 혼자 뭐 하세요. 그래서 고추모 남는 거 갖다 주셨어요. 아, 고맙다고 또 심었어요. 옆집에 갖다 주니까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또 심었어요. 하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심으신 거예요. 야, 이거 죽어놨구나 하시고서 맨날 시간 나면 와가지고 풀 뽑고 남이 약 주면 쫓아가가지고 약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셨어요. 첫 해 한 3천 조금 넘게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열의 하나고요. 그거 바라지 마십시오. 농업 있죠? 말 그대로 귀농 부분을 하실 거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주십사 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그 균형귀천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얘기가 가족 간에 합의하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게 별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게 가족 간의 합의입니다. 보통 두 분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오시는 경우는 열에 하나 둘 그 정도시고 나머지 한 8, 7 요 정도는 주로 이제 한쪽 아저씨가 먼저 오시려고 하시고 아주머니가 먼저 오시려는 경우도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요 거의 열에 8 이상은 올라가십니다. 갈라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갈라쓰시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싸우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처음에 아저씨가 먼저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 시골 가서 살을 거야. 시골 가서 농사나 잘 질 수 있을 것 같아. 시골에 태어나시고 중학교까지 보시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오셨어요. 이제 대학교 나오시고 직장 다니시고 오셔가지고 처음에 시골 와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자네는 이제 그 아저씨 말씀대로 하면 자네는 기다려. 내가 집 다 줘놓고 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밭에 절대 안 나가. 사모님 난 죽어도 싫어. 왜 싫을까요? 아유 그 시골 가면은 6시만 되면 못 잠그고 못 나가요. 깜깜하고 할 것도 없고 아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고 문화시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저럴까 갈 것 같은데. 아저씨는 딱 나오시니까 자유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농사 준비한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태안 가니까 공짜 낚시터가 많네. 낚시를 가세요. 사모님은 이 인간이 밥은 해먹고 사나? 걱정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반찬거리, 국거리, 국은 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끼 먹을 것만큼만 해가지고 꽝꽝 얼려가지고 그거 녹을까봐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가가지고 그걸 들고 또 시골 가서 잘 사나 또 냉장고에 오이 너는 근데 이 인간이 부르지도 않아. 연락도 안 하고 가보니까 낚싯대 찾다 이제 낚시터에서 죽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시만 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남편 죽일 것 같아가지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사모님들은 좀 빠릅니다. 이 대인관계 조성하는다든지 적응하시는 게 이 성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아저씨는 처음에 되게 자유롭게 사시다가 사모님이 내려와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다시 도시로 갈 거야. 여기 돈도 못 벌고 아주 힘들어. 아주머니는 큰맘 먹고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이 인간이 또 다시 간대. 여기부터 별거 아닌 것부터 계속 싸우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돈은 계속 나가기만 하지. 옆에 있는 왼수는 일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 돌지. 동네에선 이상한 소리 들리지. 뭔 소리냐면요, 아저씨가 오래간만에 친구가 내려오셨어요. 친구가 내려오셔가지고 차를 갖다가 읍내 소재지 모텔 앞에다 잠깐 대고 이제 술을 마시러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누구네 차인데? 그 다음날 되면 동네 이상한 소문들. 누구네 아저씨 바람났더라. 한 일주일 지나면 누구네 사람 바람나가지고 애 낳은 것 같더라. 막. 아니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내 가족한테 쏟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락을 해서 다르지는 않잖아요. 누구네 식구 이상하더라. 그게 이제 소규모로 공동체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다 보면 얘기하는 게 막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퍼져요. 저는 도시하고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속도는 더 빠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나중에는 결론은 같이 올라가시긴 하셨는데 가족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교육받는 모습, 어떤 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내가 구축한 기반, 내가 아는 사람들, 전혀 새로운 데서 시작하자는 그런, 막 뉴스나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갈등 때문에 막 싸움 났어, 어디서 막 총으로 쐈대, 이런 얘기들은 뇌리에서 안 잊어버리거든요. 좋은 것들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나쁜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비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요 가족 간의 동의 없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모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상황 때문에 정보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정보를 모아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확인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옆집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더라?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십시오. 어디에? 관공서에 확인을 하세요. 관공서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초팀에 물어본다든지, 뭐 041-670-5099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데 이게 맞냐? 니네들 그게 진짜 맞냐?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인터넷에 보니까 아니 절대 농지에 그냥 막 집 질 수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집 져서 거기 그 펜션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그렇게 사가지고 그거 결론은 이 피해가 나한테 돌아오니까 정보들을 수집을 하되 어떻게 해요? 꼭 확인 절차를 거치십시오. 어디에? 관공서에 물어보세요. 웬만하면요. 그게 진짜로 맞아요.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는 과정을 거쳐야지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굉장히 싸 보이고 좋은 땅들, 그게 왜 나까지 왔지? 심한 경우엔 시골 땅들 어떤지 아세요? 좋은 것들이요, 내가 팔라고 말 한마디 하면 옆집 사람, 그 옆집 사람이 야 너 그거 한다면 내가 저기 농사 짓게 얼마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팔어. 이거 거치고 나서 맨 나중에 나오는 땅들이 거의 그거 많습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 아니면 부동산 업자한테 말렸더니 야 20만 원만 받아줘? 그러면 부동산 업자 45만 원 부르고, 이런 경우 빼고는 그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요, 지금 시골 가보시면요, 한 1년? 2년? 요 정도 거주를 하시다 보면요, 어르신들이 되게 성실하게 이제 사시는 모습을 보면 여기 좀 해줘, 나오는 거 뭐 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귀농하신 분들이 땅을 사셨어요. 야 그깟 1200평 밭 1200평 왜 못해 했다가 골병 들어가지고 이제 진짜로 못 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좀 농사 지을 사람 좀 소개시켜줘, 이런 땅들도 굉장히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입하시는 거 좋습니다. 구입하시되 만약에 사실 거면 땅값 오를 만한 데 사세요. 그런 데는 뭐라고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아니면 빨리 사지 마십시오. 정보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요새 저희들도 전화가 자주 오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안 된다 그러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답답해요. 실제로 계획을 세웠던 것도 저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도 저인데, 저한테 여기서는 된다 그랬는데 너는 왜 무조건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거 뒀다 제가 무슨 뭐 제 주머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뭐에 쓴다고 그걸 아끼겠습니까? 예산 확보한 이유가 성공적으로 농업에
농촌에 정착하시라고 확보한 거였었는데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였죠. 자격, 시기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면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정보를 많이 모으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들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사람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십시오. 아주 넓게. 그러다 보면 10사람 중에 7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고 그 사람 2사람은 나한테 적대적이고 한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많이 넓혀주십시오. 너무 비관적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정도 이제 보통 1년에 한 2,300가구 정도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저까지도 약간 좀 슬퍼지고 약간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10사람 중에 1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맹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분. 7사람은 별 관심 없고요. 2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7과 2가 바뀌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태안에 그러면 태안군에 1년에 2,300가구가 귀촌하는 건가? 귀촌 가구가 약 그 정도 되고요. 귀농 가구는 실제적으로 한 10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통계청에서 이제 하는 통계의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촌하신 분들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한 1, 2년 내로다가 농업경영처 등록을 하시고 귀농이라는 조건을 자격을 갖추세요. 실제로 가보시면 처음에는 귀촌한다고 이제 바닷가 앞에 멋진 집을 짓고 자녀들이 오면 펜션도 쓸 수 있고 좀 넓게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시는데 척척하시거든요. 이제 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거나 문화센터나 농업교육센터에 오셔가지고 뭐 여성농업인 교육들, 그 다음에 남성 요리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것도 심심하세요. 나중 되면 아까 왜 제가 농담 삼아서 배추랑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러세요. 어떤 분은 이름까지 지었대요. 나무한테.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누구야 잘 있었니? 누구야 잘 잤니? 심심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늘려나갑니다. 네. 네.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 고향 땅에 어른들이 계시고 그게 어떤 기반이 있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좀 있는데 확률이 확 높아져요. 네,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나 이제 농사 짓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경력을 그 많은 경력을 쌓으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제가 봐가지고 5년은 가지고 택도 없다고 봅니다. 무슨 농사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1년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몇 번을 거쳐야지 경험이 생기는데 너무 어렵다. 제가 웬만한 사람들 따라가는데 4년 걸린다는 이유가 3년에서 4년 걸린다는 이유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40년, 50년 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굉장히 박사님이시기들 한데 말 안 들으세요.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아시는 거 기반으로만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농업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시각이 다르게 보시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지? 난 이렇게 해볼래. 대신에 요게 요 부분만 요렇게 해볼래. 요거는 요렇게 해볼래. 더 빨리 따라가세요. 너무 농업이라는 기술을 이게 맞겠지가 아닙니다. 이게 맞겠지가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들고 어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일단 접근해서 궤도에 오르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소득도 높고 더 빠르세요. 그리고 주체가 되세요. 그리고 오해들 하고 계신데요. 또 하나, 왜 농사 작물만 키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유통이 더, 내 전공은 유통이야. 나는 옛날에 보험회사 일을 했어.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물건 보는 눈만 기르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들었을 때 당신 선물 얼마예요? 난 2만 원 한 돈이에요. 그럼 내가 2만 원을 이렇게 예쁘게 짜가지고 또러미로 농산물 바로바로 신선한 거 줄 테니까 다른 거 사지 말고 뭐 괜히 엉뚱한 무슨 샴푸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농산물로 가라. 농산물로 다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한 박스당 뭐 300원 뛰게 해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받았냐? 그 공업자한테 해가지고 지금 모 동네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장으로 추대돼가지고 동네 몇 군데에서 같이 이제 아예 동네의 농업 형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렵지만 내가 잘하는 거를 결합을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해되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 쪽 자동화 설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농업 관련 회사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동네에 갔더니 하우스 짓는데 요새는 하우스 시설들도 이제 그 자동화 시설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양액 시설 설치하는데 시골 가보면요, 연초에 되면요, 그 연초 2, 3월 되면은 하우스를 새로 짓는 사업들을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하도 많이 해버리니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초반에 방법 되게 많습니다. 난 돈이 좀 있으니까 저장 창고에다가 싸게 이제 홍수 출하 때 띄어가지고 저장했다가 쌀 때 식당으로 넘길래. 지금 강남에서 학원 강사 하시던 분이 계세요. 수학하고 원장님이었었는데 굉장히 유명했나 보더라고요. 돈은 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를 했냐면 식자재 납품업체를 들어가시더라고요. 뚜껑없이 왜 들어가냐고 운전 해가면서 납품을 해요. 그러면 도시락 만드는 데 있죠? 거기다가 납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네? 그런 데는 예쁜 거 안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막 그 B자 아주 좋은 상품 말고 중등 이상 거기 어차피 다 쳐내고 나머지 모양 안 보잖아요. 그거를 싸게 사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차피 귀농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돌아다니면 야, 너 이거 나 가져와. 사요. 얼마에 그냥 바로 현찰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키로당 1,000원씩 붙여가지고 막 납품을 해요. 괜찮대요. 하루 이렇게 돌면 한 4, 50만 원, 뭐 많이는 못하고 4, 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겹째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면서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주십시오. 폭을 넓혀서 그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맞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십시오. 가다 보면 특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하는 거랑 연계해서 가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농업의 분야들도 좀 살펴봐 주세요. 나는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어. 시골 가보세요. 시골 학원 차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다요. 적응 안 되니까 시골 가면 진짜 능력 있는 학원들이 별로 없어요. 가보십시오. 좀 슬픈 얘기지만 충남 합성치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답답하게 학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학원을 조그맣게 차려서 귀촌의 경우겠죠. 농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담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대신에 아까 융자에 대한 걸 이제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융자에 대한 건 완전 다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영농 창업입니다. 창업 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귀농 창업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데요. 저는 요거에 대한 게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 가는지에 대한 거, 요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내용인데, 농사지러 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조금 더 이게 이제 무르익을 때까지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요. 뭐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시든 보관을 하시든 누구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팔을 건가, 말이 길어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고추 농사 지으러 가요. 고추도요, 별의별 방법들이 있습니다. 빨간 고추 팔을 건지, 말려가지고 그냥 팔을 건지, 아니면 가루를 내서 팔을 건지, 아니면 고추 이파리를 늦게 팔을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을 때까지 좀 가보십시오. 되게 많습니다. 겨울 되면 야채들 부족해서 지금은 뭐 많지만 고추 잎을 늦게까지 살려놔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많습니다. 이제 태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안.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서산이고, 보통 빨리 오면 1시간 반, 늦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태안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요게 저기 7월 말 인구고요. 세대수는 이 정도 됩니다. 저는 뭐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역은 결정을 했어요. 태안으로 가자. 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태안이 인구가 저렇게 계속 줄고 있고 이러면 사회의 인프라가, 어차피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이든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인프라가 계속 발전을 해주려면 인구가 좀 그래도 스테이하거나 늘어나야지 인프라가 개선이 될 텐데, 인구가 줄면 인프라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을 제대로 선택을 한 건가? 이런 고민.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사회학자는 아니지만요, 모든 지자체, 군 단위 지역들은 다 인구가 줄 겁니다. 첫 번째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변동이 되냐 하면, 중심지 있죠. 읍면. 태안으로 치면 태안읍과 안면읍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대신에 떨어져 있는 이원면, 근흥면, 소원면, 고남면 일부 지역들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 형태로 봐요. 그래서 그 소재지 인프라는 늘어나요. 오히려 대신에 외곽 지역들 있죠. 외곽 지역들은 더 줄어들거나 소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땅값은 안 떨어질까요? 그 땅의 소유주들이 다 서울, 경기 분들이십니다. 한 70,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들 땅을 쪼개서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이제 아파트 공고가 났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제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딱 보내잖아요. 그걸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평수에 다 이제 한 10몇 명이 있어요. 90몇 프로, 한 사람만 태안에 거주하시는 태안 사람이고, 나머지가 다 서울, 경기, 거기에 되더라고요. 그것도 소재지. 다른 데 더 갑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뭐 적이 될 수 있죠. 태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나가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일단 거주지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핑계는 아니지만 군 단위에서 6만 명 유지하면 선방한 거예요. 보통 3만, 2만. 시 단위도 지금 일부 시들은 더 어렵죠. 저기는 괜찮습니다. 일부 이제 큰 공장들 근처가 있는 데들은 괜찮아요. 그 외 지역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한 요 정도 돼요. 그 평균 기온이 봄에는 약간 쌀쌀하고요.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기온이라 그래서 그 바닷가 영향이 큽니다. 바닷가 영향이 커서요. 주로 그 예전에는 화해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데 화해가 많이 줄고요. 잘 아시죠? 왜 그런지는. 그리고 화해 하우스들을 활용을 해서 감귤이라든지 일부 특이 작물들 있죠. 천혜향, 뭐 말향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귤류들을 전환을 하는 작업이 한 6, 7년 전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개 읍에 6개 면이 있습니다.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태안군으로 가야지 아니면 서산시로 가야지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무슨 지역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많이 돌아다녀 보십시오. 지역 특색별로 재배하는 작물 많이 다릅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밑에는 고추하고 마늘이란다. 고추하고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위에는 콩, 그 다음에 생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 태안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계세요? 궁금해서 한 분. 해수욕장이 좀 많습니다. 되게 부러웠던 건 저도 이제 상권 출신이라 처음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제 모모 대표님 댁에 갔어요. 갔는데 개인 해수욕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 사유지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얗게 모래밭있는데 뒤에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소나무 빽빽하고 꽃축제가 좀 많습니다. 해수욕장 한 30, 20 몇 개소인데 한 30개 정도 보시면 돼요. 뭐 2개나 써놨고 그 다음에 수목원이 전 되게 제가 좋아해서 넣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시골로 가시게 되면 의료시설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가 교육시설, 자녀들이랑 같이 가는 경우. 요것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꺼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어렵죠. 그래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태안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백화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태안구청을 기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아주 옛날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태안읍입니다. 교육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작은 극장들이 유행하잖아요. 군 단위에. 그래서 태안군도 지역길래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못 가죠. 녹음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콩 같은 경우에는요, 충남하고 일부 지역들 종자콩 생산 단지가 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콩이나 이런 걸 쓰지를 않고 종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이라는 데서 종자를 백태입니다. 하얀색 콩, 메주콩 그거를 생산하는 데이기 때문에 만약에 콩 관련한 가공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최소한 유전자 조작 콩이라든지 뭐 수입해서 싸구려 콩들은 아니고 동네에서 수매하고 남은 콩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그쪽으로 원북이라고 약간 위쪽으로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오세요. 마늘은 뭐 유명하죠. 근데 서산 육종마늘이라고 소문이 나 있길래 원래 육종마늘 들어오는 종자가 본래 있던 데가 태안의 가이도라는 데서 보통 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쪽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마늘, 생강, 고추, 서류는 고구마입니다. 토양 특성이요. 약간 철분이 많아가지고 황토흙이 많아서 고구마가 송노란 고구마 있죠. 호박 고구마라고 부르는 거. 속이 노란색 고구마들이 좀 많습니다. 태어난 데는 반고구마가 좀 많아가지고요.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처음 와서. 생산량들은 뭐 이렇고
이게 주장목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런 전에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귀농귀촌 준비하신 분들은 그 장목 공부를 먼저 하고 지역을 선택하라고 아마 저기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이 장목이 뭔 줄 알고 공부를 해요. 저라면은 지역 선택하고 장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 굳이 장목과 지역을 따지는 이유가요. 파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장목들은 주로 농협에서 수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개보수 작업을 한다 그래도요. 하우스를 낡은 하우스를 고치고 새로 짓거나 뭐 이런 경우에 고추 농사를 몇 년간 지으세요?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거는 그 주장목 부흥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전 고추연구회 회장님인데 이게 이제 그 태양초 원래는 이렇게 모양 안 나옵니다. 절대. 잘 아시다시피 시작하면지죠. 그냥 말려버리면. 그리고 금방 기술 좋아야 돼. 전에는 발에다가 이제 저 부산에서는 이렇게 발 펴가지고 이중으로 핀 다음에 깨끗이 닦아서 이제 말리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렵고 고추 건조기에 일단 말려가지고 나와서 다시 태양초로 가긴 하는데 그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고추가 많이들 재배를 하세요. 유기농 고추를요. 유기농 고추란 얘기는 시설 재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약 같은 거 많이 거의 안 쓰죠. 농약을 써도 친환경 농약 위주로 재배를 하십니다. 마늘도 지금은 이쪽 마늘이 꼭 쪽이 6개가 아닌 건 아시죠? 주로 6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가끔 왜 쪽이 7개냐 8개냐 이거 가짜다 이렇게 민원을 거시는 거 보면 답답하죠. 한 지역 마늘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어렵거든요. 캐기도 어렵고 지랄 맞습니다. 가이드에서 정자 나온다는 게 저건가요? 네. 그 외에도 있긴 한데 가이드에서 육종 마늘 종자를 준비를 해서 마늘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단체인데 거기에다 일부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일정 양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독립된 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요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병, 그 다음에 다른 품종의 침입이 적어가지고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면서 고구마를 실어놓던 이유는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품종이라도요, 그 지역의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이 나오잖아요. 재배를 하면 없어서 못할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고스러움도 많이 다른 거에 비하면 덜합니다. 콩이 제일 쉽다 그랬는데 저는 나중에 타고 먼지 구덩이에다 죽을 것 같던데 콩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소독작물로 달래도 많이 하시고요. 큰 면적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판매도 제법 잘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죠. 교육들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와서 하고 현장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요거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들 귀농귀촌 분야 사업들 하시는 분들은 영농정착 이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니까 굳이 멀리 가지 마세요. 지금 사시는 데서 가까운 데 있죠. 거기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전화해서 너네들은 기본교육 언제 하니? 귀농귀촌에 관련된 기본교육 언제 하니? 물어보세요. 가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준비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얘기 들어볼 거리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도농가란 뭐냐 하면 농사 잘 짓는 데입니다.
농사 기술이 좋은 데 가가지고 배우는 거죠. 이제 그 안면도에 시설 고추 하는 농가들 이런 식으로 딱 보통 고추 요새 이렇게 재배합니다. 집단화시켜요. 그리고 생산량도 노지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단위 면적당 생산량 소득이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시설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평당 10만 원 아닙니다. 더 들어갑니다. 보통 시설 고추 같은 거 재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높아야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안 그러면 고추가 제대로 수정이 안 돼가지고 고온 때문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 많이 딸기보다도 더 들어가는가요? 딸기는 저기 비닐하우스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완전 달라요. 딸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딸기는 얘는 땅에 붙어 있죠. 여기 얘는 땅에 붙어 있어요. 얘는 여기 붙어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딸기는요 양양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 같은 거. 수계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근데 이제 왕왕 롯데가 맞으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국화 재배하시는 분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누가 임대할 사람이 없으면 내놓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 버섯 말씀하셨죠?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세워놓은 버섯 배지 배지 버섯이 저기 뭐죠 이거 톱밥 배지 버섯인데 누가 임대 좀 할 사람이 있으면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기왕 배울 거 그럼 여기 가서 하세요 했더니 왜 그러냐면 삼상이 들어가요. 보통은요 항온항습기라고 몇 도에 습도 몇 프로를 맞추려면 기계가 써야 되는데 그 일반 전기가 아니라 삼상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몇만 원씩 그 전기세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초기 투자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보여만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시설을 갖추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근차근 높여나가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시설을 임대를 놓는 경우도 많으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선도농가 가가지고 기술을 배우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웬만한 데 다 있어요. 현장 실습 교육이라는 이름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 들어가면 배우면 22대 160시간 하면 80만원씩 준대요. 그거 따지고 보면요 시간당 4,000원인가요? 얼마 되지 않는데 어쨌든 돈 준다니까. 대신에 여기는 하면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킬들이 있어요. 요약했다 요걸 요렇게 타니까 친환경 악재를 만드는 방법. 책에 나온 거는 일단 벌써 몇 년 전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새는요 메뚜기 있죠. 메뚜기 잡는다고 살충제 뿌리자 어떤 줄 아세요? 옆에 눈으로 다 도망가요. 하고 냄새 좀 없어지잖아요. 다시 다 와요. 야 없어졌어. 그래서 하고 안 죽어요. 물론 방법들은 있습니다. 적기 제대로 시기를 맞추는 눈을 기르는 게 그 작목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효과들이 높습니다. 근데 그 즉효성 바로 효과를 보려면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친환경 악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뭐 좋은 약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친환경을 배우시려면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잘 권해드립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올해 하고 작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마냥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 농약만 주로 다닐 거야. 태안군은 벼농사 짓는 분들은 그 항공 방제 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요. 평당 뭐 몇 원? 이 정도 내면 그냥 원래는 공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분별해진다 해가지고 그 일부 그것도 농협에서 자부담을 또 대줍니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약 주기 힘드세요.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약줄 노란색 줄 끌고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거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만 남아있고요. 밭농사에서도 그 헬기 있죠? 쬐끄만 애들 혹은 그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저기서 요런 거 헬기 띄워가지고 그 약을 밑으로 뿌려내는 그게 더 좋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벼는 이렇게 해서 그 사이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약을 줍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거의 기계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좀 해봤고 요거는 그냥 이게 그냥 했던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내년에도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해마다 바뀝니다. 조금씩 어쩔 수가 없어요. 연속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자 여기 이름이 하나 나왔죠. 요건 둘이 붙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이렇게 일부러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죠. 저희만 유난 떠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건들을 저렇게 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앞부분에 귀농 귀촌인 무슨 사업 했는데 당신 안 된다 그러면 딴지 걸어도 돼요. 아니 귀촌인 분명히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대상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왜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농지정보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럼 그거는 귀농인 대상 뭐 이거야지. 이런 거리 얘기 드렸나요? 의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던 게 이런 때 표시가 납니다. 여기서 개소라는 거는 뭐 무슨 계속 10군데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많아 보이죠? 2억이죠. 나누기 10 해야지. 요게 말 그대로 책상머리에서 보면 괜히 있어 보이게 써는 거 알아보기 어렵게. 실제로 안내해 드릴 때는 1개소당 얼마 뭐 이렇게 쓰는데 괜히 많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데요. 뭐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받습니다 해서 뭐 3개월 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은 마을에서 같이 갑니다. 라고 임시거주 공간도 다들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임시거주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웬만한 지자체들은 한 1000명 이상씩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결론은 내 차례 오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다가 민박집 물어봤어요. 농가 민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가 민박집을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일부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20만원, 25만원 정도 괜찮다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 한 3개월 정도 태안군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 도저히 요거 하나 요 조만한 거 요거 하나 짓는데 한 4천에서 5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많이 줘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안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를 옮겨놓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농기계를 이렇게 수리하러 다닙니다. 자랑하려고는 교육이라고 돼 있죠. 수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태안읍에 있는 저희 사무실 본소, 본 건물, 그 다음에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중부 지역에 이런 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잘 보시면 부착기가 많아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통째로 가면 그냥 동작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어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대 나가면 그거 실어다 주려면 최소한 100명이 필요하거든요. 왜요? 일하는 시간은 거의 동일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헬기로 날아가지고 하나씩 떨구는 것도 아니고요. 좀 그런 민원을 좀 받아가지고 왜 안 날라다 주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틀리다와 다르다를 조금 염두를 해주십시오. 물론 어르신들,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네가 틀렸어? 없습니다. 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는요, 우리 동네에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주 큰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사 왔어가 이제 내가 이사 온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송암동 523번지에 이사 왔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주어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이사할 때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나가 되고요.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 동네의 주어가 우리 동네가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에서 판단하는 주관이 달라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와. 옆에서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개 끌고 다니면서 맨날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이게 판단하는 주관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거기서부터 이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조금씩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동네 가서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 어르신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 다 좋은데요. 내가 왜 거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새로 이사 와서 나 살러 온 거지 거기에 뭐 죄 짓고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동네에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푼다? 좋습니다. 근데 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선? 그 사람들의 권리가 될 때까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르신 나가는데 병원텔에 모셔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어르신 찾아오십니다. 병원 좀 가자. 저 지금 뻔히 보여요. 일하고 있는 거. 저 지금 바빠가지고 못 내려가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나중에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거 좀 가자는데 안 나갔다고. 당연한 거가 되지 때까지 가지 마세요. 동네에서 놀러 가시네? 자주 놀러 가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여행 훨씬 더 많이 갔어요. 놀러 갔어요. 차에 있다가 미안하니까 난 새로 왔으니까 음료수 좀 실어드려야지. 사다가 실어드렸어요. 한 번, 두 번. 나중에 야, 뭐 사와. 기가 막힌 얘기가 계속 지속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인사드리는 거 좋아요. 잘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권리가 될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굳이 이유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앞부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나는 그 동네 살라오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간 거지 누구한테 미안하고 저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먼저 적극적으로 대들고 뭐를 해야 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건 잘못하면 진짜 호의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권리가 돼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마운 거 알아야 되는데요. 별로 없습니다. 이상한 도시 똑같죠? 바보로 하는 거 뭐 도시라고 시골하고 다를까요? 아니라고. 이제 균형 잡기가 좀 어렵긴 할 텐데 그거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말씀드린 자격, 시기 이 두 개 좀 지켜주십시오. 프로그램들 그 놓치면 손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신청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도 나보다 조건들이 많은 더 뭐 나이가 젊다거나 더 여러 명이 왔다거나 가족들이 다 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분명히 조건도 좋은데 신청 시기를 놓쳐서 프로그램 참여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귀농귀촌 준비하면서요. 돈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넓히면서 사람들 인적관계 네트워크 구성하면서 거기서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돈 한 푼 쓰지 마십시오. 밥 같이 나눠 먹고 밥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땅 사고 뭐하고 뭐 무슨 뭐 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얼마 몰아줘서 뭐를 하고 그것만 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기간에 그거 하면은 거의 저는 100% 망한다고 봅니다. 괜히 잘 되신 분들도 많고 귀농귀촌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하시는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만 피해가면 진흙탕 빠지는 횟수가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잘 된 거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 보면 자랑질 엄청 많거든요. 자랑질은 충분히 많으니까 나쁜 경우만 좀 이렇게 비껴가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잔소리를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이런 거는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하는 때거든요. 그냥 시간 되시면 들리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보면 좀 늦더라도 얘기들 그걸 있으면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기록을 하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어나된 얘기도 쓰고 그냥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덧붙여서 나가는 거라 공신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서